안녕하세요.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. 장마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요. 올해는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차량 침수 사고를 당하거나 또 도로가 깊게 패여 생기는 포트홀 때문에 사고를 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. 침수된 차량뿐만 아니라 포트홀로 사고 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장마철에 파손된 자동차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유 법률사무소의 김종식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보통 포트홀이라고 부르는 게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깊게 패인 것을 말하는데요. 요즘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. 차를 몰다가 여기에 빠져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네, 먼저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는 그 이유는요. 네. 이렇게 도로를 설치할 당시부터 도로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나 아니면 여름에 뭐 요즘 같은 경우 집중호우 아니면 겨울에 이제 그 방설 목적으로 염화칼슘을 뿌린 경우에 이제 도로가 손상된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 이제 포트홀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. 네.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그 5조를 보면요. 도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포트홀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요. 네. 이게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제 국가배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지방검찰청의 배상 심의에 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. 네, 그럼 보상 기준이나 금액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사고가 발생하면 물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인명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. 그러니까 물적 손해 같은 경우는 차량 파손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, 뭐 렌트 비용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가 있겠고요. 인명 손해의 경우에는 뭐 치료비나 사망으로 인한 일시 수입, 장례비, 위자료 등등 이런 금액을 손해로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그 실제 청구를 할 때는 이게 피해자의 또 과실이 참작되는데요. 네. 실제 그 포트홀로 인한 그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. 그 법원에서 이제 제한 속도를 그러니까 초과를 해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과실이 40%가 인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배상 금액에서 이제 40% 정도는 금액이 감축이 되었는데요. 네. 따라서 운전자의 운전 상황에 따라서 또 손해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나 감액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. 네,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 그리고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네네. 좀 달라질 수 있겠군요. 네네. 네, 또 아무래도 장마철에는 무엇보다 침수 피해가 가장 많을 텐데요. 이 침수 피해 경우도 지자체 등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? 네. 이게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천재지변으로 불강력으로 봐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. 유명한 80년대 그 망원동 그 수해 사건에서 수재민들이 집단 소송으로 서울시 상대로 이렇게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해당 뭐 침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불가항력으로 한 자연재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정도로 인한 사고는 미리 막을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게 쟁점이 돼서 이제 보상 여부가 판정이 되는데요. 네. 뭐 과거에도 이제 그 동일한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내린 비의 양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인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그런 여부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판정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장마 기간 동안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건수가 뭐 하루에 100건이 넘긴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. 빗물이 자동차에 들어가서 피해가 났다면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다 보상이 되는 건가요? 어떻습니까? 네, 그 먼저 이게 침수라고 하면 이게 통상 자동차 보험 약관상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. 네. 그 침수를 흐르거나 고인 물, 역류하는 물, 범람하는 물 등에서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상황을 침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침수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상에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게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침수 사고가 있어서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도로 운행 중에 침수 사고뿐만 아니라 주차해 놓은 상황에서 침수가 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차 보험에 좀 가입을 해놓는 게 무엇보다 네. 이런 피해 상황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겠군요. 네네, 맞습니다. 네, 그런데 집중호우 때문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지만 물에 완전히 잠긴 경우가 아니라면 또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침수 상황이 발생을 해야지 침수에 따른 어떤 약관상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
통해서 뭐 문을 좀 덜 닫았거나 창문을 열어뒀거나 뭐 썬루프를 통해서 빗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난 경우에는 네. 이런 상황은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또 침수의 그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까지 이게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이것도 참작을 좀 하셔야겠습니다. 네.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험에 적용이 되는 경우, 안 되는 경우가 좀 기준이 모호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. 네네. 아무래도 조금 더 보상을 받으려는 피해자와 또 보상액을 낮추려는 보험사 사이에서 법정 다툼도 잦을 것 같습니다.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죠. 네, 그러니까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나 아니면 보상을 하고 나서 보험료를 할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건 좀 각 보험회사마다 이제 그 약관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운전자께서 이제 잘 안 읽어보시긴 하는데 보험 상품의 보험 약관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. 네. 또 보험 약관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 좀 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는데 그게 현저하게 좀 불공정하게 약관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약관의 효력 자체를 약관 심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문제, 그러니까 약관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은 좀 그런 부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물론 뭐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1차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일 텐데요. 어떤 점에 좀 주의하면 좋습니까? 네, 뭐 이런 내용은 뭐 일반 운전자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. 먼저 처음 말씀드렸던 포트홀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전 속도를 지키고 차간 거리를 준수를 하셔야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포트홀에 좀 대처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. 네. 또 포트홀에 빠진 경우에 이제 당황을 하셔서 이제 차선을 급격하게 핸들 조작을 하신 경우에는 좀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그다음에 침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를 좀 가능하면 피해서 이제 다니셔야 될 텐데, 그래서 집중호우 예상되는 지역은 좀 운행 코스에서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주차를 하시더라도 뭐 계곡이나 고수부지, 저지대 이런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가능하면 좀 주차를 피하는 식으로 미리 좀 사고를 회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보상 전에 무엇보다 안전운전 그리고 운전자의 좀 주의가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. 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연이은 집중호우에 이달 들어 침수된 차량만 600여 대, 또 피해액이 40억 원이라고 합니다. 서울시에서도 이번 장맛비로 인해 생긴 포트홀 수천 곳을 보수하고 있는데요. 장마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